출근길과 함께하는 굿모닝 부산을 최연호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생생한 뉴스 현장엔 언제나 굿모닝 부산이 있습니다. 네, 굿모닝 부산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지역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주간경제 포커스입니다. 지난달 17일 한국원양해운업의 시초인 한진해운이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죠. 한진해운 직원들이 대량 해고됐고 관련 업계도 위기에 봉착했다고 저희가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운항만 산업에 의존하는 부산 경제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오늘은 영산대 한성환 교수와 함께 한진해운 파산의 내막을 들여다보고 또 대책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진해운 파산이 부산 입장에서 볼 땐 정말 남의 일이 아닌데 이 관련성 좀 체감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잘 알다시피 우리 부산은 우리나라 제1의 항구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해양과 관련된 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겠죠. 한진해운과 이제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해운 항만 물류 산업에 약 3,500여 업체하고 예. 4만 5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으니까 네. 한진해운 파산이 아마 부산 입장에서 볼 때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이죠. 예, 그러네요. 자, 한진해운이 이제 17일날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산의 피해 지금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어느 정도입니까? 예, 대략 그냥 추산하면 이 파산으로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하는 협력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약 600여 개 하고 미수급이 한 800원에 이르는데 예. 부산 경남 지역 업체는 한 271개사고 피해액은 약 476억 원입니다. 네. 해운업계 전문가들은 이제 한진해운 파산으로서 이 부산에서만 약 한 3천여 명, 전국적으로는 최대 1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크게 되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 연쇄도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피해가 있는 거죠. 예. 자, 한진해운 이렇게 크고 또 오랫동안 해운업을 이끌어온 기업이고 또 글로벌 기업인데 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파산에 이르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2006년에 이제 남편이 타계한 후에서 부인인 최은영 회장이 경영을 맡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경영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심각한 어려움을 겪다가 2014년 희숙인 조양호 회장에게 자리를 물려줬죠. 예. 조 회장은 이제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네. 결코 또 어려움에 벗어나지 못했죠. 이제 그 사이 이제 회생을 위해서 정부하고 은행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 네. 다구 노력이 미흡하다고 여긴 채권단에 의해서 결국 작년 9월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약 2주 전에 최종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간단하게 이 과정을 들었었는데 자, 파산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까요? 앞서서 최은영 회장의 경영 능력 부족 이런 것들도 좀 나왔습니다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금방 사례를 보니까 최은영 회장하고 또 정부의 판단이 예. 우리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최 회장이 이제 경영을 시작할 시기부터 사실은 해운업계가 불황을 맞이했습니다. 네네. 닥친 불황이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되겠죠. 네. 하지만 세계 유서의 모든 해운 회사가 이 불황에 그냥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지 않았거든요. 예.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아니면 혁신을 통해서 불황의 파고를 넘겼는데 이 최 회장은 선박 활용 과정에서 이 복잡한 얘기지만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예. 엄청난 선박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되죠. 네네. 그게 그뿐만 아니고 또 장부의 대차 대조표도 좀 볼 줄 모른 채 대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경영의 기본도 모르는 가정주부가 예.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전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어느 경영의 폐해가 예. 제가 볼 1차적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작은 기업이나 소규모 단체에서는 오너가 직접적으로 다 할 수 있지만 전문인이 아니더라도요. 예. 이렇게 큰 기업은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자,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이 큰 회사의 명운을 맡겼다는 게 어쩌면 우리나라 재벌 체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아니기도 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또 단지 그 때문에 최 회장을 비난하거나 그 책임을 모두 전가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들어보면은 예. 최 회장은
회사가 망할 때 급여하고 퇴직금을 무려 97억 원을 가져가고 네. 시가 2천억 원이 넘는 이 알짜기업 유스홀딩스를 챙기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아하. 그 당시 또 조양호 회장이 한진해운을 채권단에 넘길 때에도 예. 사전에 주식 97만 주를 팔고 손실을 회피하는 극단적인 비도덕적 행동을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원들은 이 실직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협력업체는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큰 문제죠. 예. 예. 이게 전문성이 없는 데다가 예. 도덕적 해이가 아주 심했군요. 그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자, 앞서 말씀하신 이 파산 과정을 좀 들여다보면 예. 정부의 책임이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중요한 얘기인데 그 해운업은 사실 그 철도 도로처럼 모든 경제 활동을 연결하고 받쳐주는 일종의 기간 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록 민간 사업에 의해서 민간 기업에 의해서 군영되지만은 공공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죠. 예. 그러니까 산업 정책을 실시할 때 정부가 이런 면에 주목해야 할 텐데 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도하고 있는 그 경제학 이론으로는 이런 걸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자유시장 원칙을 신봉하고 또 공공재를 민영화하는데 온 힘을 쓰는 이런 사고에 젖어 있으니까 네. 민간 기업의 기간 산업의 이런 공공성을 놓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정부의 개입을 자꾸 꺼려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민영단체긴 하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기간산업, 그러니까 산업의 토대가 되는 산업으로서 그 공공재적 성격을 망각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부산 시민단체와 해운업계에서 한진해운의 정상화에 관한 요구를 줄기차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리 경제 철학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주장들도 일리가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깊이 들어가 보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 부서의 그 전문성 부족이 문제이기 때문인데 이 낙하산 인사가 워낙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예.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장관으로 앉는 게 많죠. 예. 그게 문제고 또 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현 정부의 무능과 이런 혼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그런 겨를이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경제 철학의 빈곤, 또 전문성 부족, 무능한 정권 때문에 정부는 오히려 계획을 이미 해놨던 6조 5천억 원의 장기 계획마저도 철회하면서 한진해운의 몰락을 그냥 지켜보고만 했습니다. 예. 최 회장과 또 정부의 무능이 결국 그렇죠. 근로자들과 이 시민들의 아픔으로 지금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듣다 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예. 자, 기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이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 임명되는 거 심각한 문제인데 예. 이 비슷한 위기 상황 뭐 여러 차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부가 자주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한데 저는 그 최은영 전 회장의 극단적 이기주의하고 비도덕성이 오히려 정부의 지원을 꺼리게 만든 측면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예. 사실 국민들도 이런 기간 산업의 중요성을 모르지는 않지만은 보통의 국민들이라면 저 정도의 도덕적 해이를 수용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정부도 해주고 싶었는데 이런 그 부딩이 속에서는 지원을 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예. 정부의 지원 명분을 없애버린 것이죠. 그 도덕적 그렇군요. 해이가. 예. 예. 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좀 조처를 취해야 하는데 뭐 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그 전문성 부족하고 도덕적 해이는 어느 경영에서 비롯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전문 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좀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네네. 정부도 기간 산업에 대한 경제 철학을 좀 굳게 가지고 전문가가 기용되는 체제를 유지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무능한 정부가 좀 빨리 물러나서 경제 정책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논리로 또 압박하지 못한 우리 부산시도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예. 네, 마지막으로 생기가 어려운 실직자에게 대한 대책을 만사대치고 빨리 좀 마련해야 됩니다. 예, 그분들이 가장 급소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 가정이 파탄나고 또 너무나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함께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산대 경영학부 한성환 교수였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단신입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청년 문화 특화 사업인 청년 창조 발전소의 첫 공간이 문을 엽니다. 이달 말 도시철도 동의대역 인근 청년 창조 발전소 디자인 스프링이 개소하고 연말에는 부산대와 경성대 부경대 인근에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운영난으로 문을 닫았던 수영 8도 야시장이 이르면 이달 말에 재개장합니다. 수영구는 야시장 운영자 모집 입찰 공고에 한 사업자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전국의 주요 먹거리를 주제로 매대 20개를 운영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남산동 캠퍼스에 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학생 전용 기숙사를 짓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내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단신이었습니다. 네, 굿모닝 부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은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출근길과 함께하는 굿모닝 부산을 최연호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생생한 뉴스